이 컨텐츠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적대적이고 우리가 너무 미워 죽겠죠. 지금 특히 뭐 부동산 카페라든가 여기 와서 이제 슬슬 또 댓글 달고 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사도록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 미워 죽겠으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왜곡돼서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못 듣는 분들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저는 욕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에 멘탈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더라. 그래서 열심히 좀 더 올려보세요. 저희 영상 자주 만들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미워 죽겠으면은 영상 만들 소스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정말 미워 죽겠는지 글도 잘 안 올라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연끌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댓글이 달렸어요. 이렇게 돼야 한다는 당위론을 애기하지 마시고, 화가 나시니까 오타가 나겠죠. 이렇게 된다는 예상을 애기하세요. 당위론만 이야기를 했느냐, 예상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 영상 중에서 당위론이 아니라 예상 들어가는 게, 이게 예상을 딱 몇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10개 있으면은 한두 개 정도는 보통 예상, 서울 집값 같은 경우 최소 4년은 기다려야지 정상화된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게 보통 8개 정도는 나온다. 그리고 당위론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게 1개 정도 나오죠. 10개 만들면. 왜 이런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이 댓글이 달렸던 영상 자체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그 시기에 당위론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 영상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애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영끌족을 모욕한대요. 알량한 부동산 폭락 예측 좀 했다고. 영끌족. 젊은이들 아비 규환이 오겠지. 그만 좀 합시다. 자기 분야에선 백만 모두 똑똑한 사람이고 무슨 잘못이 있고 정치하는 인간들의 노름에 언론의 노름에 속은죄밖에 더 있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놈들이 죽일 놈들이고 뭐 해서 책임져라. 모욕은 그만 좀 하시오.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영끌족을 많이 깠어요. 영끌족에 대해서 까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었죠. 한탕주의가 심하다. 한탕주의로 인생 쉽게 살려고 하는 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벼락버지라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한다. 이거 왜 저희가 뭐 영끌족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했나요? 물론 영끌족에 대해서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들, 듣기 싫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꽤나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모욕의 목적으로 했느냐? 아니죠. 저희는 항상 많은 영상에서 영끌족들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 이야기했어요? 정치하는 인간들, 언론의 인간들, 특히 언론은 죽어라 까죠. 아마 언론에서 요즘에는 연락도 안 오는 것 같은데 미워 죽겠거든. 저희가 영끌족을 조롱하고 했어요? 아니에요. 상승론자 유튜버들이 벼락거지를 조롱하면 조롱했지, 저희는 영끌족들한테 제목만 위험하다 와서 들어와서 보라고 하는 거지, 내용 자체에서 영끌족들 조롱했어요 저희가? 일부 벼락거지라고 조롱하는 인간들, 너네는 똑같이 조롱 당해도 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젊은이들이냐? 아니죠. 불쌍한 젊은이들 아니에요 그들은. 근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내줄 수가 없어요. 죽방을 맞았으면 똑같이 죽방을 갈겨줘야지. 그놈의 올림픽 선수촌. 자, 아직도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6월 20일에 또 달렸어요. 유명 유튜버들 어디 살까? 라이트하우스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자,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에 사시는 분들 여기 와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살면서 내 얼굴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나? 여기 방송에서 말고 지나가면서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에서 지나가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면은 여기다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안에서 돌아다니는 라이트하우스의 모습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카페에 좀 올려주세요. 후원받은 걸로 송파에 집 샀다며? 에? 사실이야? 송파 자가 마련. 왜 아무도 나를 봤다는 사람은 없는데 저는 집에서, 여기 집이죠. 집에 뒤에 칠판 달아놓고서 출퇴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배달도 다른 사람 통해서 받고,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아무도 나를 못 봤지만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의 자가를 가지고 살고 있는 라이트하우스예요? 보신 분들은 보았다고 달고 안 보신 분들은 안 봤다고 다세요.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못 봤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거기 근처 송파구에 있는 부동산에 들린 적도 없거든요. 정작 자신은 유주자인 작성자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에 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살고 있는 건 아세요? 와, 올림픽 선수촌 레전드다. 3년 전에 서울에 등기도 쳤다. 3년 전쯤 방송을 시작했죠. 등기 치고 바로 방송을 했다. 하락 방송을. 그것도 웃기고.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라이트하우스가 저렇게 떨어진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막상 본인은 집을 샀다. 즉 저 인간은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너네한테 속이기 위해서 하락팔이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론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여론은요,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나오기 전에 램파리 하시는 군 뭐 있고 거지병법 같은 인간들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맨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라이트하우스는 본인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락론자 코스프레를 한다. 그게 안 통하죠. 저희가 다 반박을 했죠. 그럴 거면 이걸 왜 하냐. 하락 방송하는 것보다요 상승 방송하는 게 돈 벌기 훨씬 쉬워요. 지금 저희가 들고 오는 자료 데이터들
그거 상승으로 돌려서 말하기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상승한다고 해서 팔아먹으면 수수료는 적어도 몇백에서 몇천씩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분양 광고 같은 거 들어오죠? 분양 광고 1000씩 받아요, 적어도. 그러면 저기 언론에서 지들 편들어준다고 여기저기 방송 부르겠죠? 방송 타면은 거기서 출연료 받고 나와가지고 강의하면은 상승론자 라이트하우스 덕분에 돈 벌었습니다 하면서 1000만원씩 받고서 강의할 수 있어요. 돈 벌라고 이 짓거리예요? 그 하락팔이 해가지고 돈 번다고 그런 논리를 펼치는 인간들은 요거 목 위에 있는 거 장식이에요. 진짜로 부동산 업계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지금 유튜브 수익은 저희가 막 유튜브 해가지고 조회수로 뭐 얼마를 벌고 이거는 진짜 우습다. 상가 계약금 같은 거 내가지고 전매로 팔아먹어도 그러면서 여긴 계속 뜰 지역이고 한 1억씩 올려서 팔면요 연간 버는 돈만큼 연봉 1억이 아니라 월 1억씩 또 벌고도 남는다. 이 정도로 제가 주둥이를 털어요? 이거 상승이라고 말하면 사람들 못 속일 것 같아요? 사기치는 건 훨씬 더 쉬운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여론 만드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라이트하우스라고 제목을 달아놓고서 네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직도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은 머가리가 빠가죠. 적어도 저렇게 해명을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문이 간다. 이게 합리적인 토론 방법인 거죠. 그런데 보지도 듣지도 않고 귀 막고 눈 막고서 몰랑 무조건 그거야. 그게 너의 능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다. 조롱하는 거 맞아요. 기분 나쁘면 이야기를 해요. 기분 나빠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으면 해요. 나는 그러면 송파 올림픽 선수촌이라고 계속 자료 만들 때마다 모아놨던 것들 그대로 바꿔서 해줄 테니까. 누가 재산상 피해 보고 있는지는 보이죠? 심지어는 나무위키에 친민주당 유튜버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친민주당계 유튜버다. 친민주당계 유튜버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뭐 정치 얘기가 아예 안 나올 순 없죠. 경제랑 밀접하니까. 그러면은 제일 많이 까는 사람은 누구였냐? 지금이야 들어가서 별로 안 까는 건데 저희가 21년 한 중순부터 22년 초까지 제일 많이 깠던 사람이 송영길이에요. 민주당. 제일 심하게 깠고. 왜 민주당에서 그 짓거리 하냐? 지금 기껏 부동산 집값 잡는 정책 만들어놨는데 니들이 언론 선동해가지고 왜 그런 꼬라지 만드냐라고 엄청 까지 않았어요? 저희는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정치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노태우는 규제 정책을 했지만 보수이기 때문에 노태우의 규제 정책은 잘못됐고 노무현 문재인의 규제 정책만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보수 진보가 아니에요. MB,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현 정부 요 세 개에서 지금 비정상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MB 정부에서 가장 많이 까는 게 뭐예요? 전세 풀어준 걸 제일 많이 까고 있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많이 깐 게 뭐예요? 초이노믹스. 지금 현 정부에서 제일 많이 까는 게 뭐예요? DSR 완화는 안 하지만 50년 주담대라든가 미래소득 반영이라든가 이런 걸 제일 많이 까죠. 거기다 플러스로 건설사 이익되는 정책들, 집을 사는 사람들을 실수요를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 건설사를 위한 정책들, 그 다음에 투기꾼들이 여러 채 살 수 있게 만드는 정책들, 이런 것들 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안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문재인이가 부동산 3법 이런 거 했고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막 이거 규제책 해가지고 투기 못하게 막고 문재인 정부에서 막 다 풀어가지고 부동산 3법 하고 있으면 나는 문재인을 깠을 거다. 왜 정치적으로 자꾸 몰아가냐? 정치적 유튜버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 얘기에 대해서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는데 정책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정치가 이런 의도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정책을 내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윤석열 정부도요 지금 다 때려치고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시 강화하고 그 다음에 투기꾼에 대해 엄벌 내리고 임대차 3법도 좀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실수요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수요 안 들어오는 집주인들 더 세게 때리고 이러면요 저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칭찬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정치 유튜버가 아니니까. 부동산 유튜버를 칭하면서 어딘가 아픈 극우 유튜버로 해가지고 요거 연구하는 거기처럼 돼보려고 했다가 폭망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까고 있는 그런 유튜버랑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4에서 10년째 4년 전에 처음 봤는데 그때도 하락 외치던 사람입니다. 자, 저희 영상 중에서 보면은 제일 빠른 게 3년 전이에요. 왜냐면 19년을 올렸으니까. 4년 전 6년째 하락 6년 10년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저희가 19년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안 떨어진 것에 대해서 명분이 있죠. 왜? 19년에 분명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15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선 17년에 따라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꺾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19년에 방송을 시작해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라.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계속 유동성 축소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더 축소할 거니까. 다만 여기까지 설명하고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문제가 크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위기의 부동산이라는 영상을 올려서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하는 시기이다 라고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미중 무역전쟁 터져서 금리 낮추고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 확 낮춰져서 저금리로 다시 2030들 유도해가지고 영끌들 부동산 불패 여론 만들면서 가격이 튀었죠. 그때 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이때 왜 올렸겠어요? 2018년쯤이면은 양적 완화의 정점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더 터져서 더 정점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정점이 언제부터 생긴 거냐? 08년도부터 요렇게 정점 만든 거죠. 그러면 08년도 전 수준까지 다시 낮출 건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때 사는 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지금도 그 의견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왜 6년, 10년, 4년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런 명분이 없거든. 그때는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냥 올랐어. 그런데 그때 올린 거 어거지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끼워 맞추고 있다. 6년 전에는 떨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6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10년 전은 이미 떨어지고 있었고. 이 인간은 적어도 부동산의 비읍, 디귿, 시읒을 알아야 되는데 비읍, 시읒만 알고 있는 비읍, 시읒이다. 5년, 10년? 6년? 4년?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때 이야기했으면 저희가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심지어는 한번 하락장에 맞춰 이런저런 영상을 남기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지 않고 오랜만에 댓글을 남기고 오랜 구독자 중 믿었던 사람이 이제와 하락장에 맞춰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거짓이죠. 상승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이제와 정상화하고 뭐 그 말 한 적 없다고 거짓말. 2년 전에는 안 오를 수 있었죠. 그때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한 적 없다고 거짓말 한 적 없는데?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 갭투기를 해서 돈을 벌고서 떨어지게 되면은 세입자한테 떠넘겨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공급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 즉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건설사들한테 엄청나게 돈이 되죠. 이런 여론들 계속 만들어요. 전세들이 안 난다. 임대차 3법 때문에. 빌라 팔아먹어야 되죠. 빌라 전성시대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경제가 죽고 인구가 줄어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 다음에 집값이 뭐 좀 떨어지는 시기 나온다. 그러면은 중국인들이 집 산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아무리 집 안 살려고 해도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집을 산다.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런 여론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들 언제 올랐어요? 2022년에 아직까지도 이 짓거리 하고 있죠. 21년 말이나. 근데 저희 이거 언제 다 반박했어요? 2019년에. 전세보증금 이런 사기 조심해라. 전세금 떼먹는 일 당하지 마라.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 초래하지 않는다. 2019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공급 다 뽑아서 과거에 있는. 그 다음에 임대차법에 대해서 지금 임대차법 8월 전세대란 있어요? 없죠. 8월 전세대란 왜 없어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대란이 났던 게 아니니까 저금리로 인해서 났던 전세대란이지. 그 다음에 빌라 위험한 거 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장기적 우상향한다. 이렇게 했다가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했다가 조금 떨어지고 그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른 만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졌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근데 왜 이렇게밖에 안 떨어져 보여요?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외국인들 싹쓸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실질 거래량 1%대다. 다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미워 죽겠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격이 떨어진 것은 일시적 2주택일 것이다 라고 추측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다 자료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반박이 안 되니까 메시지를 못 가면 메신저를 까라고 열심히 까고 있는 거다. 거짓말 해가면서. 그런데 적어도 한번 이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귀는 뚫고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귓구녕에 가래떡을 쳐박아 놨나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아니라고 한 건 좀 아니라고 좀 들어라.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은 자료를 가져와라. 증빙 자료를. 올림픽 선수촌 사는 것 같으면은 올림픽 선수촌에 서성대고 있는 나를 찍어서 와라 좀. 저희가 거짓말하고 말 바꿨냐. 2019년에 했던 얘기 뭐예요? 그때 왜 떨어지냐. 세계 경제 침체. 그다음에 강남 집값 떨어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통화량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과 금리차 벌어지고 있다. 이거 다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화량 상승률이 요즘에는 가계부채가 줄면서 나타나고 있고 강남이 마지막에 약화되고 있고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하고 미국이랑 금리차 이제 슬슬 다시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 다 2019년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2019년 2월이면요 저희 완전 초창기예요. 완전 초창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 와서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었다. 니들이 머가리가 삐꾸니까 말하는 거를 자꾸 왜곡해서 들은 걸 가지고 라이트하우스는 저렇게 말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본데 그러지 않았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 2019년이랑. 다만 그때 문제가 터져서 저금리 나오고 문제가 터져서 저금리 나오고 그러면서 통화량이 증가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지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결국엔 더 크게 번지고 있다. 이제 좀 이해가 가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돈 버는데 썼던 거짓말들을 다 반박하고 있고 예측을 했던 것들이 변수가 있어서 인제서야 터지니까 그 전에 이야기를 했다. 5년, 6년 이야기를 했다. 10년 이야기를 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할 뿐이다. 아무리 그렇게 거짓말로 막 비벼.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환상. 저렇게 존나 비벼도 너네들 거짓말은 다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다 자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안 되면은 거짓말하지 말고 니들이 오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에 맞는 지표와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라. 그게 아니면은 진짜로 저런 식으로 계속하는 너네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찌질이들이니까
앞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뒤에서 저런 식으로 거짓말로 뒷담이나 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